안녕하세요. 이 시간 기술지도사 정보기술관리에서 정보통신 개론 과목을 맡게 된 김정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술지도사에 대해서 다들 아신 분들이 이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기술지도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우리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술지도사는 경영지도사와 동급으로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컨설팅 사업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현재 저희가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론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술지도사 정보통신 개론의 기본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교육의 대상은 지금 저희가 기술지도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기사를 7년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과정만 준비하면 되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정보통신 기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던가 TCP/IP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일반 분들에 대해서도 이 과정이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의 목표는 데이터 통신의 기본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네트워킹의 기초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OSI7 모델, 그리고 TCP/IP 모델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거고요. IP 주소 체계, 서브네틱, 라우팅의 기본 원리를 숙지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TCP/IP, 전송계층이라고 하죠. 전송계층의 어떤 프로토콜이 어떻게 차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고 응용계층의 프로토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본 과정은 다른 때와 다르게 교재를 기본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대학교 때 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대학교 교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현재 6판이 나와 있습니다. 6판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PDF로 원서가 나오거든요. 그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현재 국내에서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교보문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텐데 영어를 가지고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번역을 하셔서 보셔도 상관없고 조금 더 매끄러운 번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교육은 16시간인데요. 주 4시간, 그 다음에 4번의 과정, 총 16시간의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별 커리큘럼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1주차 때는 챕터 1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챕터 1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교시에는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을 1교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2교시부터는 데이터 통신 및 네트워크 케어,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건데 챕터 1의 내용을 1시간 정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교시 때는 물리계층, 4교시 때 마찬가지로 챕터 2 이렇게 물리계층을 1주차에 다룰 거고요. 2주차 때는 데이터 링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건데 챕터 3장, 4장, 5장, 6장, 7장을 2주차에 쭉 다룰 겁니다. 1교시 때는 데이터 링크, 2교시 데이터 링크를 다루고 3교시에 랜, 웬 연결장치, 4교시 때는 데이터 통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건데 각 주차별로 마지막 시간에 4교시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는
여기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기술 지도사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이 기초가 어떻게 문제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주차에는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 계층에 대해서 쭉 다룰 거고요. 마지막 4주차에는 응용 계층과 보안까지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응용 계층 다루고 보안을 다룰 거고요. 마지막 4교시 때는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 기술 지도사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내년 진행이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교시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16주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교재의 커리큘럼 그 목차예요. 목차 내용을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 무엇이고, 네트워크가 무엇이고, 네트워크의 유형에 랜과 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책은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프로토콜은 레이어가 돼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레이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볼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교육에서는 TCP/IP와 OSI 모델이 어떤 거다라고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책에서 목차를 가져온 겁니다. 이 내용을 기본으로 우리가 1교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요. 정보의 다른 말일 수도 있겠죠. 정보의 다른 말이지만은 약간은 컴퓨터에서 쓰는 용어는 정보라는 이야기보다 데이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통신은 무엇일까요? 데이터에 통신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통신에서는 어떤 전송 매체를 통해서 A와 B라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이 장치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데이터 통신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데이터나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텔레커뮤니케이션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전기통신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또는 원거리 통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통신을 생각해 보면 근거리에 있는 제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이 1m 거리에 있으면은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원거리, 만약에 1km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신은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거리 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원거리 통신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정보통신 개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원거리 통신, 데이터 통신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총 4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달성. 내가 원하는 목적지, 거기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적확성.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깨지거나 파괴돼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적시성. 내가 원하는 타임 또는 적정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실시간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시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지터라고 하는 파형난조, 보통 지터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죠? 네, 지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중에 음성이나 동영상
우리가 현 시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데이터 타입일 거예요. 이것들이 도착 시간이 일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뭔가 좀 지지지지 거리거나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파형 난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난조가 없어야지 좋은 통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신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죠. 이 책에서는 총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이는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 전송 매체가 있을 겁니다. 이게 광일 수도 있고 무선 에어상으로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전송 매체가 있고 실제적으로 정보를 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라는 걸로 구성 요소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송신자와 수신자는 프로토콜이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프로토콜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5가지. 송신자, 수신자, 전송 매체, 프로토콜, 메시지.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유형이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메시지에는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 유형, 메시지 유형을 보면 텍스트가 가장 많겠죠. 2번째, 숫자라는 메시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째, 영상도 있고 오디오, 비디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시지 유형인데요. 이 메시지 유형이 적정한 통신을 위해서 모양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압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노이즈를 위해서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변형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보시면 문자 같은 경우는 텍스트죠, 텍스트. 그래서 0과 1로 되어 있는 비트의 순차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코딩을 통해서 병령을 해가지고 전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자 유형은 아스키 또는 유니코드가 있겠죠. 아스키 같은 경우는 12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7비트를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1비트 해가지고 에러를 담당하는 1비트를 추가해서 보통 8비트로 많이 보내죠. 유니코드는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를 쓰면은 한글이라던가 한자 같은 게 다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0, 1, 2 이렇게 데시멀, 10진수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위에서 하는 0과 1 이런 이진수 표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16진수, 헥사라고 하죠. 헥사 같은 어떤 표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영상, 유튜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 영상일 텐데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컬러와 이 2개가 컬러고요. 이게 지금 흑백입니다. 흑백은 0과 1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색깔이 있는 유색을 표현할 때는 RGB 컬러를 쓴다고 하죠. R은 레드, G는 그린, 그 다음에 B는 블루. 이 3개의 색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표현한다든지 영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YCM 들어보셨을까요? 옐로우, 카이안, 마젠타. 인쇄할 때, 프린터에서 많이 쓰는 표현 방식이죠. YCM. 그리고 오디오, 소리, 음향 같은 게 오디오고, 비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텔레비전 이런 게 비디오에 속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메시지 유형이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게 필드에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이터는 이번에는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볼 텐데요. 데이터 전송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보내려고 하는 측과 받는 측이 있다고 했을 때 보내는 애는 보내기만 하고 받는 쪽은 받는 이런 것과 데이터의 방향이 한 방향이죠. 네. 이런 걸 보고 심플렉스, 단방향 통신이라고 하고요. A와 B 이 디바이스 간에 주고받는 걸, 송신과 수신을 둘 다 할 수가 있지만 보시면은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쪽 기기가 보낼 때 이쪽 기기는 받아야 되고 이쪽 기기가 보낼 때 이쪽 기기는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양방향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셀프 듀플렉스, 반이중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헬프 듀플렉스. 그게 아니라 전이중 방식. 둘이 원하는 때 언제나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전이중 방식으로 하는데 영어로는 풀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런 게 보면은 예를 들어볼까요? 텔레비전 같은 게 옛날 텔레비전 방식이 이런 단방향이죠. 또는 팩스. 반이중 이런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워키토키. 한쪽에서 누른 다음에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떼야지만 뗐을 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하프 듀플렉스 방식이죠. 전이중 방식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말하면서 동시에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이중 방식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네트워크는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송신자, 수신자가 하나만 있고 두 개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통신에 참여하는 그 장치들이 많은 그런 것들 보고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대상들을 호스트란 용어로 많이 씁니다. 호스트. 예를 들면은 컴퓨터, 데스크톱, 랩톱, 핸드폰 또는 IoT 장치 같은 것들이 호스트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연결을 되려면은 연결 장치가 필요합니다. 끝단에 있는 통신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 외에 그네들을 연결하는 연결 장치에는 라우터, 교환기, 모뎀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은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시간에 제일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달성, 적확성, 적시성, 파열 낭조들을 잘 지켜야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성능, 신뢰성, 보안들을 지켜줘야지 좋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들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만들어야 되겠죠.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구성을 점 대 점으로 연결하는 방법,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참여하는 호스트들의 수가 많으면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또 많아지겠죠? 이런 걸 보고 다중점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런 용어도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할 거냐, 1대 N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아마 토폴로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어떻게 돼?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나 이 케이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 접속 형태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 형태를 그물형으로 되어 있는 걸 메쉬, 성형으로 되어 있는 거 스타, 버스, 링형 대표적인 어떤 토폴로지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그물형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스타형은요, 이 중심이 있어요. 중심을 통해서 나머지 이런 호스트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형이라고 하고, 버스는 하나의 버스선이에요. 버스선이 있고 이 버스선에 다양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버스형입니다. 링형은 이게 이렇게 버스형하고 비슷한데 이 끝과 끝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링형으로 하면은 한 바퀴만 돌면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끝으로 가려면 굉장히 멀죠. 네. 근데 링형은 한 바퀴를 돌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링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의 유형 중에 랜과 웬, 이거는 이쪽 분야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네.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이고 웬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랜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학교, 빌딩, 이렇게 소규모, 어떤 회사, 이렇게 좀 그렇게 단체 같은 데서 아주 소규모로 쓰이는 그런 것들 보고 랜이라고 하고요. 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광역으로 연결되는 어떤 네트워크를 웬이라고 해요. 이 광역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는 연결을 위해서 네트워크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를 하죠. 라우터, 스위치, 모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제가 책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버스 형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옛날 랜은 이렇게 버스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스위치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스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버스 구조는 얘가 이렇게 보낼 때 다른 장치가 같이 보내면 충돌이 나오거든요. 이게 충돌 제어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스타 구조에서는 스위치가 그 내부에서 연결을 충돌되지 않게끔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통신에 유리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웬 같은 경우 그림으로 보면은 끝단,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가 서로 달라요. 그 부분을 이렇게 1대1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용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어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좋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라우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그물형이나 링형으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게 요즘의 웬의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성도를 한번 조금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용어, 인터넷을 이야기하자, 인터넷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얘 풀네임은 사실 인터 네트워크입니다. 네, 대부분 이걸 빼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뭐 HTTP, www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게 인터넷이 됐죠. 그 전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는 랜과 웬을 연결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처음에는 인트라가 아니라 인터, 이렇게 멀리 있는 네트워크 또는 이종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뭐 본점과 지점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대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여러 기술 요소들, 여러 어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백본을 만드는 어떤 회사들, 프로바이드를 그 역할을 하는 회사들, 이런 걸 보고 ISP라고 하죠. 그리고 백본에 해당되는 게 뭐 해저 광케이블, 위성통신 같은 게 이 백본에 해당이 될 거고, 이렇게 프로바이더까지 오면은 뭐 우리는 뭐 SK를 통해서든 KT를 통해서든 LG U+를 통해서든 각각에서 IP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 참여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얘기부터 하면 인터넷을 옛날에는 어떻게 연결을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초창기 인터넷은 전화소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쓰기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 케이블 통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TV와 함께 공급되는 인터넷도 있어요. 이것도 요즘 쓰고 있죠. 그리고 무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 네,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어떤 연결 방식은 네, 집마다 통신사업자 선을 하나 가지고 와서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요즘에는 가장 일반적인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네,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토콜은 뭐였었어요? 송신자, 수신자 간에 정확하게 어떤 일치하는 규칙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지 데이터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규칙의 집합을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신텍스, 그다음에 시멘틱스, 타이밍. 이 3개가 프로토콜의 3대 요소거든요. 자세히 보면 구문, 신텍스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어떤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에 해당하는데 형식. 그럼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보통 시작이 어떻게 되고 바디가 어떻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되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문의 형식이거든요. 이런 형식을 갖춰야지만이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정확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의미는 무엇을 해당해요? 이 안에 실제 데이터, 즉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텍스트라던가 비디오라던가 오디오가 들어갈 텐데 이 데이터를 의미하는 게 시멘틱스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제어에 대한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 데이터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는 게 의미에 해당하는 거고 타이밍은 언제에 해당합니다. 내가 보낼 때 저쪽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보냈는데 저쪽 상대방에서는 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프로토콜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통신의 속도, 지연 시간 등을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전송할 건데 그리고 어떤 빠르기로 보낼 건데를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토콜은요, 계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시면은 프로토콜은 단일 계층의 프로토콜이 있고 다계층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단일 계층의 프로토콜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근거리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 게 마리아라는 사람하고 N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간의 그 근거리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말만 하면 에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크게 무슨 프로토콜이 다계층으로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원거리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 음성 그 자체를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메일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는 N에게 보낼 편지를 쓰게 될 거고요. 이 편지의 내용들을 암호화를 해가지고 딱 봉투에 넣겠죠.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이거를 전달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메일이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형태를 가진 편지이면은 우체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A라는 위치에 있는 우체국이고 이게 쭉 어디 통과를 해서 B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메일을 받은 우체부가
봉투를 가지고 봉투가 담겨 있는 어떤 편지를 N에게 보내면 N은 봉투를 찢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원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런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다층 구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대1로 매칭되는 구조가 좀 보이죠. 자, 이 두 번째 계층에서는 봉투라는 그런 객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봉투. 가장 마지막 여기는 편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첫째, 아까 1계층, 아주 단순한 구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는 N하고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말할 때 N은 들어야 돼요. 맞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둘 다 말하면 소리가 서로 듣지 않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요? 마리아와 N은 어떤 이웃인데 대화를 하기 좋아하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말할 때 말하자마자 본론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인사부터 하죠. 안녕, 잘 지냈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서는 보통 뭐 민감한 이야기 별로 안 하고 라이트한 어떤 토킹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욕하는 거, 이웃을 욕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좋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본인은 말하는 걸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말할 때 누군가 들어줘야지, 말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은. 네, 그건 독백이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이 두 사람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거고, 만나서 인사를 하고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이 듣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헤어질 때는 안녕이란 인사를 하고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실제 본론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다시 이제 보시면, 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장거리, 원거리에서 보내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와 N은 직접적으로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편이라는 방법으로 이메일, 여긴 이메일이 아니네요. 우편이란 옛날 방식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편지 봉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편지 봉투가 들어갑니다. 편지 봉투가 있고요. 편지 봉투를 사고 그 안에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해서 편지 봉투에 딱 넣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봉투를 우체부에게 우체국에 전달을 하죠. 그 다음에 이 편지 봉투에서 글을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보내는 사람은 위쪽에 쓰고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에 쓰게 되겠죠. 이런 프로토콜을 지켜서 보내면은 이제 받은 쪽에서는 그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편지가 N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N은 이렇게 편지 봉투를 뜯어서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서는 아무도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암호화, 이쪽에서는 복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원거리 전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암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 암호화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암호가 된 어떤 것들 편지 봉투에 딱 싸진 것 그런 거를 암호문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층을 보면은 계층별로 하는 일이 명확하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서 암호화를 하면 한쪽은 복화해야 돼요. 한쪽에서 말하면 한쪽에서는 듣고 이런 페어의 관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 계층화의 원칙. 그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계층은 각 방향대로 한 가지씩만 해야 돼요. 전송하는 애가 있고 암호화하는 애가 따로 있고 글을 쓰는 애가 따로 있었죠. 그리고 각각은 상반되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가 말하면 하나가 듣고 하나가 암호화를 하면 하나는 복화를 해야 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계층에서 프로토콜이 계층화됐을 때는 각 계층은 서로 동일해야 돼요. 편지 봉투라는 정확한 계층이 일치하게 간다. 그리고 그 위로 가면은 편지지가 동일한 객체가 되겠죠. 이렇게 각 계층은 1:1 매칭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 구조에서는요, 좋은 프로토콜일수록 이 계층 구조에서는 임무가 있고요. 그 임무들이 주어진 순서대로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각 계층은 아래 계층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 밑에 계층, 여기는 이 밑에 계층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 보면은 보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뭐 돈을 준다던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각 계층은 보낸 이쪽 그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다고 하면 이 두 개의 계층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약간 독립적이게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놓고 했을 때랑 이 하나만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콜은 각 계층이 임무가 명확하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계층은 1:1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층은 위의 계층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프로토콜 계층화의 원칙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IP하고 OSI7 레이어들이 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TCP/IP 프로토콜의 계층을 한번 보면은 총 원래 표준은 이렇게 4계층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응용, 전송,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TCP/IP 계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드웨어 계층은 그때그때 갖다 쓴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4계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5개 계층으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OSI 7 레이어와 매칭하는 관계성도 있고 학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TCP/IP 계층을 이야기할 때도 OSI 7 레이어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응용층, 전송층,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그리고 마지막 물리 계층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4계층을 물어볼 때, 5계층을 물어볼 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계층의 이름은. 자, 이게 이제 TCP/IP고 TCP/IP 아까 프로토콜 계층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계층이 각각 있는데 여기까지가 전송을 담당하는
약간 뭐라고 해야지? 우체부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우체부의 역할을 해서 끝단까지 전송이 되고 그 내용들이 암호화가 풀리고 읽혀지는 이런 부분까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전송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네트워크 장비들에 해당하겠죠.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에서는 받아지고 보시면은 여기가 호스트 끝단에 있는 A라는 컴퓨터고 여기가 종단에 있는 B라는 컴퓨터인데 A와 B가 전송되는 이 과정에서의 그림을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 A라는 컴퓨터는 이 5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고 전송되는 스위치라든가 라우터는 얘는 2개 계층을 갖고 있고 이 라우터는 3개 계층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TCP/IP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별로는 보내려고 하는 어떤 단위들의 이름들이 좀 이름들이 존재를 해요. 객체 이름이 있는데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쪽은 메시지, 트랜스포트는 세그먼트 또는 유저 다이어그램,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레임,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비트라는 어떤 객체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객체 이름도 많이 우리가 문서라던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CP/IP하고 대응되는 많이 우리가 이야기되는 게 OSI 모델이죠. OSI 7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ISO에서 만든 표준이에요. OSI에서 만든 표준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는 TCP/IP보다 나중에 나온 모델입니다.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나왔고 7개 계층을 프로토콜을 정의를 했습니다. 7개 계층은 응용, 표현,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이렇게 7개 계층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얘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원인이 좀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복잡하게 나눴다. 그리고 몇몇 계층은 완전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고 성능이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에 쓰는 거는 TCP/IP를 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나 우리가 시험에서도 대부분 OSI 7 레이어에서는 이 정도 그림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다시 TCP/IP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TCP/IP와 OSI를 비교를 해보면 계층이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OSI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으로 나눠 있는 거를 TCP/IP에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나로 받고 전송 계층은 동일하죠.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이쪽에서는 뭐예요? 인터넷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계층 이쪽 계층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 일치하고 피지컬 레이어도 거의 일치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를 합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표현한 게 TCP/IP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개요에서 대충 큰 그림은 다뤄봤어요. 그래서 외우고 내오시고 나중에 이게 뒷장에서 더 세세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셔도 되고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면은 내가 공부를 잘 했나? 이 책을 잘 이해했나라고 파악할 때 가장 좋은 게 이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일까요?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심플렉스가 뭐였지? 링이 뭐였지? 토폴로지란 용어가 뭐였지? 이런 거가 내가 다 동그라미를 좀 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이나 제가 이제 설명한 설명을 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볼로 쭉, 네,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꼭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끝날 때마다 키워드를 보여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놓치는 거 없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그 챕터 1 인트로덕션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을 해볼 때 제가 키워드 위주로 좀 잡아봤거든요. 네, 데이터 통신의 시스템 요소 5가지가 있었죠. 메시지, 송신자, 수신자, 매체, 프로토콜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좀 하나, 연결 유형, 심플렉스, 하프 듀플렉스, 듀플렉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얘가 전이중, 반이중, 단일. 이렇게 됐던가요? 제가 한글을 잘 못 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망 토폴로지는 메쉬, 그물형, 스타, 성형, 버스형, 링형 이렇게 있고요. 랜과 웬, 인터넷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TCP/IP는 4계층, 5계층 있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계층별로 그 객체 이름이 다 존재해요.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OSI 7계층 이름 저는 이제 간단하게 앞자만 따서 넣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리마인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챕터 1을 끝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 강의의 목적이 기술 지도사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지도사에서 정보통신 개론 분야에 이 챕터와 관계된 기출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한번 쭉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풀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보시고, 내가 앞에서 배웠어. 아니면, 그거는 이 기본 과정에서 안 다룬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배운 것들을 한번 답을 해보시고, 배우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가 상반기 때 있을 다음 과정에서 기출풀이반에서 앞단에 이론 부분을 좀 하거든요. 그 이론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는 그 시간대에 저희가 다루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프로토콜의 기능 이 책에서 나왔나요? 안 나온 것 같아요. 구성 요소 3가지 나왔나요? 나왔죠? 그 다음에 2019년에 나온 문제가 이 TCP/IP하고 OSI 7계층을 매핑한 이거를 써라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배웠죠? 네, 배웠어요. 그리고 각 계층의 역할을 우리가 배웠나요? 안 배운 것 같죠? 이건 다음 챕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업 내용 안에는 있을 거지만 이 챕터에선 다루지 않았어요.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육법 문제, 전원 통신 회선을 이용하는 방식 3가지. 이거 배웠죠? 네, 배웠고, 명칭 배웠고, 이용 방식 배웠고, 대표적인 단말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문제 3번을 보면은 네트워크 접속 장치에서 인터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리피터, 허브,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을 사용한다. 이거를 OSI 참조 모델의 프로토콜 계층에 매칭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접속 장치 5가지가 어떤 계층과 연관되는지 기능을 포함해서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라우터하고 스위치만 다뤘어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서 자세히 나오긴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 기본 과정에서 빠진 것들은 다루지 않고 다음에 우리가 이론 심화를 할 때 다루게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교재는 어떤 거예요? 네,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킹, 이 책을 기본으로, 기본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모든 교시에는 이 책을 근간으로 하되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이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기술 지도사 강의와 매칭되게끔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